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할 나이가 한참이 지나버린 30대 후반의 노총각입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제 인생의 모든 걸 바치고 싶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달라서 독특했고 제겐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였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결국에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사연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연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만큼의 외모나 능력이면 진작 결혼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여자를 만나지 않는 다른 이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며 물어볼 정도였었죠. 하지만 제가 살면서 연애를 딱 2번 해봤었는데 사실 그 연애도 남들이 보면 혀를 차면서 웃을 정도로 짧은 만남이었으니 사실은 모태솔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자를 싫어한다고 피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지라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하리란 마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잘 풀린 덕분에 주변 또래에 비하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제 명의로 된 40평대 아파트도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고 독일에서 나름 잘나가는 외제차와 예금이나 증권 등 유동자산은 1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돈을 벌어오면서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고 힘든 시기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나만으로 20살이 되자마자 자원해서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에서도 목돈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 작은 월급조차도 푼돈이지만 악착같이 모았던 저였죠. 22살에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곧장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제 첫 목표는 작은 가게라도 시작하려는 마음이 컸었기에 하루 종일 알바를 3탕씩 뛰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제가 하는 가게 중에 제일 바빴던 가게는 다름 아닌 치킨집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제가 아는 곳 중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이곳처럼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날부터는 최대한 치킨집 사장님과 친해져서 어깨너머로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받으려고 항상 열심히 했었습니다. 치킨에 대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지냈더니 일을 시작한 지도 금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고 초기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꿈을 그리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킨이라는 특성 때문에 배달에만 매진하는 게 좋을지 홀 장사도 함께 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욕심만 앞서서 홀 장사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의 임대료는 부담스러웠지만 무리해서 자리를 얻게 되었죠. 그때 저는 너무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증금의 월세를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났더니 장사 미천이 거의 바닥이 났더라고요. 그래도 장사 시작하면 금방 매출 오르게 될 거고 그걸로 불려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입맛에는 아주 맛있는 치킨이라고 생각했는데 냉정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는지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았죠. 결국 가게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지만 매출은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빚만 떠안은 채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음식 장사에는 진절머리가 났었기에 어떤 일이 제게 잘 맞을지 또 다시 고민을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식당들의 닭이나 식자재를 납품해주는 곳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항상 물건을 보내주면서도 여유가 넘쳐 보이던 모습이 떠올랐고 이쪽 시장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저희 가게에 닭을 납품해주던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유통업을 배워보고 싶은데 사람 필요 없냐고 물어보았고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배워갔죠. 역시나 돈을 버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유통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몇 년 동안 배운 노하우와 자금을 바탕으로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서 열심히 영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연애는커녕 제대로 쉬지도 않고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나름대로 업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사업 규모도 커지게 됐고 안정적으로 기반도 갖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꿈꾸던 목표를 나름대로 이뤄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 뭔가 많이 허망하더군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사치는 금물이었기에 여자들과 어울려서 논다거나 이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고 주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나이를 돌아보니 나이도 40대를 앞두고 있었고 술을 마시다 보면 제 스스로 외롭다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마냥 여기저기 사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을 상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던 저는 모든 게 낯설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모임에 나가다 보니 이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쳐다볼 정도로 예쁜 외모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외모에 왜 이런 모임에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모임에 자주 나오던 대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더니 그녀는 잠시 친구 얼굴만 보고 선약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잠깐 앉아있다가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떨림을 가지게 될 거란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남들에 비해서는 능력도 갖췄기에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날이 지나고 모임에 자주 나오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사실 그때 데리고 왔던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친구랑 잘 되면 진짜 마음에 드는 선물 한턱 쏠 테니까 주선 좀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이미 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는 어렵지 않은데 제 친구 보통 내기는 아닌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지 싶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죠. 결국 그 여동생은 소개는 잡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에 소개를 받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의 룸이 따로 구분된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두었죠. 약속한 당일 저는 미리 도착을 했고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서 들어오는데 무슨 연예인이 들어오는 건가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왔고 그녀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같이 웃음을 지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는 자주 오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예지씨 처음 보는 날이라서 무리 좀 했다며 자주 오진 않아요. 라며 웃었죠. 그러자 그녀도 저도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그녀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받다가 와인을 한 잔씩 하다 보니 그녀는 취기가 올라왔는지 두 볼에 손을 대고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귀엽게 생기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놀랬지만 좋게 봐주는 듯 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첫째 날은 서로가 무리하지 않고 식사를 즐겁게 마쳤고 주말에 보고 싶었던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했고 자연스럽게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예의도 바르고 순수해 보였던 그녀였기에 소개를 시켜줬었던 그 여동생이 괜히 심술나서 장난을 친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 대리기사를 불러서 뒷자리에서 그녀를 데려다 주는데 술 기운에 약간 취했던 건지 살짝 제게 기대던 그녀가 너무 예뻐 보이고 두근거렸죠. 하지만 섣부르게 다가서다가는 모든 게 무너질까봐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그날은 조심히 그녀를 집까지 잘 데려다줬고 약속한 주말에 콘서트를 보기로 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일이 많은 바람에 생각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애써봤지만 퇴근 시간에 걸려버렸죠. 결국 약속보다도 30분이나 늦게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그녀는 일하다 보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까 이해한다고 해주더군요. 배려심도 참 깊은 여자구나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콘서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귀여운 나머지 부탁이 뭔데요? 라며 웃으며 물어봤더니 지금 말고 나중에 꼭 하나만 들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설렘을 가득 주던 그녀와 즐겁게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고 나서 곧바로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이고 하니 식사보다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제가 잘 알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술집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는데 아직 어려서 술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하얀 얼굴이라 그런지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소소한 모습조차도 너무 예뻐 보였고 저는 거침없이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죠.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그녀도 점점 말이 많아지더군요. 그녀는 제게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까지 안 했냐고 물어보더니 자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은 자신만을 위한 옷장도 생겼으면 좋겠다며 옷, 신발, 가방 등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는 게 꿈이라고 말하면서 오빠는 결혼하게 되면 부인한테 일 시킬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녀가 꿈꾸는 생각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고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싶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모르게 그럼요. 부인이 집에서 살림해주면 저야 고맙죠.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는 거니깐요 라고 대답하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저희는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고 무리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그녀의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녀와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기에 부축을 해주면서 물었습니다. 오빠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주소 좀 불러줄래? 그러자 그녀는 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술 좀 깨 겸 쉬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도 술에 취해서 그 말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여기 근처에 쉴만한 곳 좀 찾아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오빠 사는 곳도 구경하고 싶은데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더군요. 당돌한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속마음은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저는 처음으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녀는 이곳 저곳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오빠랑 결혼하면 저도 여기에 지내는 거예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무슨 연애를 시작하기로 한날부터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기분이 나빠질까 봐서 여자친구의 기분이 좋아지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이 집에다 예지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되는 거지 라며 웃으며 대답해줬죠. 집 구경을 한참 동안 하고서 그녀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좋긴 한데 자신은 혼전순결이라며 제게 미리 말해줘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신체 건장한 남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지만 여지껏 연애도 안 하면서 잘 살아왔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면서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와인을 더 마시고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늘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겨두었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그녀의 본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해장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묵직했었던 현금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계산을 하는데 지갑이 비어 보이면 자존심이 상해서 5만원권으로 많이 채워놨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가끔 술 마시고 돈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그냥 또 잃어버렸나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돈도 제 여자친구가 몰래 훔쳐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희는 남들처럼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다른 날과 다름없던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뜸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에서 기다리게 해서 부탁 들어주기로 했던 거 있지 않았냐면서 혹시 그때 약속했던 부탁 오늘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탁이라고 해봤자 별거 있을까 싶어서 무슨 부탁인지 물었죠. 사실은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선물 받았답니다. 친구가 우쭐대면서 자랑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오빠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어릴 때 고생 해가면서 돈을 벌어봤기에 돈을 허투루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에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가방을 사러 갔더니 가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가방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자친구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제 마음도 모르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군요. 남자가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사주게 되었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는 제 돈을 쓰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할 때는 당연히 돈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던 여자친구에게 뭘 얻어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죠. 다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 10원도 안 쓰는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고 할까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만으로도 편의점에 있는 생수 하나만 사다 줘도 저는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그때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그런 실망감을 주는 것도 앞으로 결혼하고 오래 만나다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힘들어지는 건 따로 있었죠.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이해해주면서 혼전 순결을 지켜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몇 달 정도 만났을 때 단 둘이서 여행을 갔었을 때는 정말 참기가 많이 힘들더군요. 그러다가 호용호재하면서 같이 일하던 동생과 술을 한잔 마시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동생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는 듯 말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일찍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형은 능력도 이미 다 갖춰뒀겠다 나이도 이미 노총각인데 차라리 결혼을 바로 하는 게 해결책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와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러겠거니 했고 평생을 함께 지내다 보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스러워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솔직히 제 여자친구가 이 결혼을 승낙해 줄지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 나이도 나이지만 여자친구와 교제를 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처음 사귈 때부터 여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 얘기를 한 번씩 했었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프러포즈를 할지 며칠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린 여자친구에 비해서 늙은 남자친구였기에 정말 감동스럽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열심히 며칠 동안 준비를 했고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둔 상태였고 수업이 끝날 시간에 몰래 마중을 가서 무작정 태워서 이벤트 장소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앉아서 여자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의 옆에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어깨에 동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잠깐에 찰나에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나를 갖고 놀았던 건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나를 만나던 중에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혹시 그것도 아니면 요즘 어린애들은 친구끼리도 저렇게 어깨에 손도 올릴 수도 있는 건가? 라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나가 뇌처증 환자처럼 난리를 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일단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떤 사이인지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프러포즈를 할 생각에 두근거리던 설렘이었는데 그때부터는 화가 나서 폭발해버릴 만큼의 두근거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따라가다 보니 둘이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시내로 이동하더군요. 정말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입 밖으로 계속 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남자는 다른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듯이 그 사이를 비집고 둘이서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고 술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때마침 1층에 있는 창가 쪽에 앉았었기에 차에서도 아주 잘 보이더군요. 그때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지켜본 건지 이미 멘탈이 다 나가 있었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지금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카톡을 보냈고 여자친구는 제 메시지를 읽더니 친구랑 영화 보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여자친구를 믿지도 못하고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재밌게 놀다가 집 들어가서 연락 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죠. 친구와 영화 보고 밥 먹는 게 맞았기에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하는데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저렇게 밝게 행동을 했었나 생각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무 비참해졌고 오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확신으로 돌아서더군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얌전히 지켜보고 있으니 술에 좀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군요. 그 둘은 다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제가 알던 여자친구의 집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원룸촌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빠 나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라고 왔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전화를 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해도 다 무시하고 받지 않길래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카톡을 보냈죠. 딴 남자랑 있느라 전화도 못 받나 보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20분 정도가 지나자 여자친구가 나오더군요. 제 차를 못 보고 지나쳐서 큰 도로변으로 걸어가더니 그제서야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친구는 화가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나 미행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가 날 사람이 누군데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학교 친구네 잠시 들려서 과제 좀 한 거라며 어디냐고 묻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듣고 있으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너는 집에 갔다고 거짓말 하더니 술 마셔서 취한 채로 과제하러 갔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다 무시를 해버렸고 여자친구를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무시하니까 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는데 그날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걔는 내 친구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 혹시라도 오빠가 오해할까봐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솔직히 그 남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달라붙는 건 맞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냈죠. 사실 그날 너를 따라간 거는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프러포즈를 하려고 갔던 거였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갔는데 그 혹시나가 혹시나였다. 네가 원하는 거 평생 하고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남자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남자친구 대하듯 하는 걸 다 봤으니 앞으로 2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요. 여자친구에게서는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제가 고백을 했으면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준 옷, 신발,
가방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당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이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봤었죠.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가 여자친구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선물해준 거 100만 원 넘는 거 알지? 네가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네 선물도 도로 가져갈 거고 널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하지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면 선물도 필요 없고 너한테는 아무 말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예지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는데 키 크고 잘생긴 그 친구 너도 알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죄송해요. 저도 그 둘이서 사귀고 있는 건 전혀 몰랐어요. 오빠랑 예지가 사귀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둘이서 비밀 연애하고 있던 걸 자신한테 들켰다고. 오빠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대답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예지가 혼전순결이라고 하던데 그 말은 사실이냐고 했더니 자신이 아는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상을 했지만 그 충격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이 사실 아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너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돈 없고 어린 대학생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만났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